한 여성이 길가에 몸을 숨긴 채 두 남녀를 지켜봅니다. 그리고 두 남녀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런데 이 상황을 눈치챈 남성,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납니다. 순식간에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.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야, 이 쫓기는 남자와 끝까지 그걸 뒤쫓는 여성. 자, 오늘은 정말 한 남자 때문에 말이죠. 인생이 꼬였다는 살한 가족분의 정말 통전한 제보입니다. 네,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. 평소에는 꾸밀 줄도 모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막 다이어트를 하고 파마를 하고 자기 관리에 몰입했어요.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자기 관리하는 줄 알았죠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휴대폰 남편이 찍은 사진들을 좀 보려고 남편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진들 속에서 어떤 여성, 낯선 여성의 셀카 사진이 보였습니다. 이 여자 누구야?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즉시 휴대전화를 딱 빼앗으면서 어허. 무슨 소리야? 막 이러면서 잡아댔어요.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남편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늘 꽁꽁 잠겨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제보자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렸어요. 어떤요? 반려견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던 위치 추적기를 남편 차 뒷좌석에 몰래 숨긴 겁니다. 아유,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. 근데 그건 불법이에요. 예, 좋은 방법이 근데 아니네.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라고 금요일 밤에 늦는다고 연락 온 남편의 차가 금요일 밤에 모텔촌 한가운데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. 예, 저희가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려고 그걸 좀 짚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그 수법을 써서 불륜 현장을 딱 잡은 겁니까? 네, 일단 처음에 모텔 앞에 갔을 때는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언제 오냐 마치 모르는 척 남편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자, 그러다가 마침내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옵니다. 나와서 편의점에도 들르고 거리에서 애정행각도 벌이고요. 이 모습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. 이후 상간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제보자가 남편 앞에 직접 나타나서 방금 촬영한 그 불륜 증거를 들이미는데요. 온갖 핑계를 대던 남편도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고는 결국 불륜을 인정했다고 합니다. 남편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보험 가입 때문에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추천받으면서 뭐 식사도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만남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남편의 상간녀는 6살 많은 연상에 아들을 둘 둔 돌싱이었습니다. 자, 이 남편 결국 불륜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정말 치사하게, 치졸하게 나왔습니다.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너무 이제 외도한 걸 이제 두눈으로 봤고 사진도 있었고 새벽에 둘이 모텔에서 나와서 둘이 뭘 먹고 이 여자가 계산을 하고 이런 거 사진을 다 찍어놨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한테. 제 핸드폰 갖고 도망가더라고요. 그 상간녀랑 만난 거 뭐 이제 이런 뭐 증거 사진이랑 내 핸드폰이 있으니까. 세상에 무릎 꿇고 빌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탁 낚아채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척하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제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도망가는 상황이 됐고요. 이렇게. 예, 이걸 한번 열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장근 정치. 근데 안 열리죠. 비밀번호 같은 게. 그래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서 아마 이 증거를 좀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행인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했고요. 결국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휴대전화 심하게 파손은 됐는데 증거물은 전부 남아 있었고요. 그 덕분에 이혼소송,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를 했고 8살 딸에 대한 양육권, 친권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. 세상에 휴대폰을 낚아챈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세상에 이걸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에 발로 쾅쾅 밟아가지고 아니 이게 그런다고 이게 없어집니까? 깨집니까 이게? 자, 양 변호사님. 자,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?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뭐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고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딸이 있잖아요. 어쨌든 아빠지 않습니까? 그래서 면접 교섭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아빠 마누라 안 가겠다고 하더란 겁니까? 알고 봤더니 이 전 남편하고 그 여성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가니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, 딸은. 게다가 이 상간녀의 부모와의 만남 자리에까지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.
이제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장에서 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게다가 문제는요. 이 상간녀에게도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예. 이 아들들하고만 이 어린 8살짜리 딸아이를 놔두고 둘이 또 외출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. 그거 조금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낯선 남자들인 거잖아요. 너무 뭐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항의를 하니까 걔들이 착한 애들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또 전 남편이 화를 냈다라는 거죠. 세상에 상간녀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너 지금 우리 그 친구 애들을 범죄자 취급하냐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. 네, 그 딸보다도 상간녀랑 그 자식들을 먼저 챙기는 느낌이죠. 제보자가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결국 전 남편은 딸아이를 만날 때 이제 밖에서만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. 자, 그러다가 최근에 제보자가 초등학생 딸의 보험을 좀 하나 들고 싶어서 보험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처음 보는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더래요. 혹시나 이 전 남편이 들어준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가 들어준 거다. 친손녀를 위해서 든 건데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둬라.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시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 제보자도 일단 넘어갔는데요. 그런데 계속 뭔가 뭐 이렇게 찝찝하더래요. 그래서 몇 달 뒤에 다시 보험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딸 명의로 보험이 5번이나 가입이 됐다가 해지가 됐다가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. 결국 제보자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요.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자, 그 충격적인 사실 제보자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보험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입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돈 없으면 시도시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가입이 새로운 게 또 돼 있더라고요. 이 정권은 이제 이미 없어지고, 근데 이거는 자기 실적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. 건수랑 이런 실적을 세우려고 저희 아이 그거까지도 그렇게 가입을 한 거지. 주민번호 하나 알고. 자, 제보자 딸을 이용해서 그 상간녀 보험 실적을 채워줬다. 그렇죠. 그래서 제보자가 너 딸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느냐라고 질책을 좀 했다고 하고요. 아빠가 뭐 딸한테 보험 넣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적반하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당신 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웃으면서 내가 친권 없다고? 그럼 앞으로 딸 없는 셈으로 살게. 딸도 안 만나고 양육비도 안 준다라고 좀 양육비 안 준다.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결국 제보자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. 잘못된 거니까요. 예. 근데 페널티 정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징계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뭐 일부 보험 설계사들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얘기겠죠. 자, 양 변호사님. 그런데 이 남편이 뭐 전 남편입니다만 진짜 완전히 선을 넘네요, 진짜. 그러니까 자녀 자신의 딸까지 이렇게 개입을 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친권이 없으면 재산관리권,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을 계약을 한다거나 해지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다 무효인 계약이 되는 거예요. 무권 대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.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랑 양육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. 자기가 아무리 보험을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하고 상관없이 미성년인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양쪽 부모에게 동일하게 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. 자, 교수님,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자에 미친 XX다. 그러니까요. 줄여서 뭐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, 요즘에? 네. 그러니까 일단 이 남성도 여성도 너무나 지금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사람들 같아요. 뭐 둘의 불륜이나 뭐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인격적으로 봤을 때도, 왜냐하면 둘의 불륜이 걸렸는데 뭐 휴대폰을 낚아채고 도망가고 바닥으로 버리고 밟고 이런 거는 정말 10대들도 잘하지 않는 행동인데, 이런 걸 아버지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, 그리고 친권 없다고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말에 그래 그럼 난 땅 안 봐도 돼? 뭐 이런 양육권 안 준다?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정말 얼마나 아빠 자격이 없는가를 방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저는 이거 약간 아동학대적인 느낌도 있거든요. 사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그 무서운 아줌마네 가족들도 다 만나야 하고, 또 오빠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아이로서는 무서운 큰 오빠들인데 그 아이들 오빠들하고 남기고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공간에 여러 번 있었어야 되잖아요. 정말 자격 없는 아빠고, 이 여성도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가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,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것만도 괴로울 텐데 거기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무서운 이모까지 함께 했어야 되는 거 많이 좀 이렇게 돌보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
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.